14년 전 이곳 속초 바다에는 거대한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민간 투자자가 손을 맞잡고 약속했던 국가 마리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문화재 구역을 숨긴 기만적 매각, 공문으로 약속한 진입도로의 일방적 파기, 국비시설조차 방치한 행정의 무능, 그리고 특정 사유지에 쏟아부은 의문의 특혜까지. 기사는 쏟아졌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속초시의 행정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설계된 무시와 왜곡된 행정 속에 고사해가는 국가사업의 실체. 오늘 우리는 그 14년의 기록을 다시 추적합니다. 국가 마리나 사업이라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14년간 대를 이어온 행정의 추악한 공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발전의 주역이 아닌 행정의 잔혹사 공범들이라 부르려 합니다. 그 시작은 기만이었습니다. 민선 5기 최용생 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땅을 팔았습니다. 투자자의 발을 묶고 14년 분쟁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설계된 행정사기였습니다. 어민들에게 불을 붙인 건 민선 6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그는 어민들의 민원을 방패삼아 어항의 점용 사용 허가권을 휘둘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민원이라는 족쇄로 가로막으며 국가 사업을 고의로 고사시킨 명백한 권한남용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바통은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에게 이어졌습니다. 국가사업부지는 온갖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바로 옆 특정 사유지인 1544-5 부지에는 속초시 예산까지 쏟아부어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행정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맞춤형 특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그는 이제 파국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미 사업자가 정해진 수역에 어청계 마리나를 중복 허가하는 것이 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하며 시 마스터 마리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적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명패는 바뀌었지만 사업자를 향한 칼날은 단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용생 시장은 문화재 구역 은폐 매각, 이병선 시장은 점사형 권한 남용 및 지연, 김철수 시장은 청초 특수시설용지 1544-5번지 특정인의 특혜, 다시 이병선 시장은 위법적 이중허가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시 마스터의 멈춰진 사업은 무려 14년 세월. 속초 시장들이 합작해 만든 이 거대한 부조리는 이제 속초 시민들에게 1,000억 원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이미 14년 전 국가가 공인한 시 마스터의 사업 수역을 무시하고 그 위에 어청계 마리나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중 허가가 이번 1,000억 원대 소송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시 마스터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민선 8기의 행정이 왜 폭주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시 마스터의 막대한 손해를 우려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음에도 이 시장은 이를 비웃듯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왜 이병선 시장은 사법부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파국을 완성하려는 걸까요? 또 민선 7기 김철수 전 시장은 최용생, 이병선 시장이 민선 5, 6기 시절 못다한 시 마스터의 속초시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해 속초시가 약속한 행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시 마스터는 5년 사투 끝에 잔금을 완납한 청초 부지를 들고 속초시청을 찾았습니다. 정식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마리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시장의 속초시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아예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혈관과도 같은 진출입로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선가대를 수역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조차 김철수 시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잇는 길목을 행정이 원천 봉쇄하면서 업체가 거액을 들여 사들인 부지는 하루아침에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마리나 예정구역 고시 변경이라는 행정적 대못에 더해 김철수 시장은 아예 사업의 입구 자체를 폐쇄해버린 셈입니다. 이와 달리 김철수 전 시장은 특정 사유지인 1544-5번지를 위해 이례적인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본지 취재진이 확보한 2020년 5월 속초시 고시문에 따르면 시는 이곳을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존 특수시설에서 편익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 속에서 속초시가 직접 시비 2,2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의 땅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한 겁니다. 김철수 전 시장이 내세운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나 활성화라는 문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 전 시장은 정말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었던 걸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려던 시마스터의 사업계획서는 왜 반려했던 것일까요? 진짜 마리나를 만들겠다며 시마스터를 불러들인 속초시가 정작 사업자의 발판은 꺾어버리고 특정인의 사유지에는 맞춤형 용역을 통해 상가 용도를 선물했습니다. 마리나 활성화라는 외침이 특정인 특혜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해준 거는 여기 특수부지를 이런 해양수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요 부지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 준 거죠. 근린으로 바꿔주신 거죠. 근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 그때 2,200만 원인가 들어서 강원도로부터 용역을 해서 강원도가 아니지 그 용역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요 부분을 제가 해준 거는 요게 허가가 아니고 육상 부분에서 지금 그 건물을 커피숍도 할 수 있고 요 시설과 관련된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지면서 일부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겸한 그런 시설도 같이 하고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용역을 해가지고 변경해 준 거예요. 저희가 해준 건 요 부분을 그렇게 용역을 해준 거고 요거는 해양수산부, 요거는 강원도에서 아마 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직접 시인한 특혜 행정. 마리나 사업자는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특혜를 받은 땅에는 번듯한 커피숍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정당한 파트너는 행정으로 가로막고 특정 사유지는 세금으로 살려준 김철수 전 시장의 이중적 행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마스터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속초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결국 법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간에 벌어진 사건의 내막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속초시는 마리나 사업 제안서를 들고 민간 업체인 시마스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포항은 물론 청초호까지 마리나 사업을 확대해달라며 무려 7차례나 적극적인 너브콘을 보냈습니다. 결국 파트너십을 수락한 시마스터. 속초시는 첫 번째 조건으로 청초 부지 매입을 내걸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배후 부지로 점지된 땅이었습니다. 2012년 2월 13일 속초시는 온비드 공매 시스템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분명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었고 업체는 시의 약속을 믿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전보는 곧 비명이 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인 제5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속초시가 속여서 팔았다며 사기 매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속초시는 시의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각 당시 규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고에 고지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당황한 속초시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제안을 던집니다. 청초호의 규제를 푸는 동안 대포항 사업을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강원도와 속초시, 시 마스터 간의 3자 MOU가 체결되며 대포항 사업이 시작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행정의 신뢰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네. 그 5가지에 대한 그 내용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거 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배후부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그다음에 실시계획 이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본계획 변경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도 차원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한 사실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1차 이제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2010년도에 1월달에 고시할 때 그 항만 마리나 항만 예정 구획도에 보면 거기에 이제 1544 다시 사실 2번지가 포함되어 있는 항만 구획도가 이제 고시가 됐는데 거기를 1544 다시 4번지를 이제 사실은 그 고시 아니, 지금 현재 네. 그 2010년도 기본 계획 그 상해. 수립할 때 배후 부지는 1544 다시 4번지가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맞고 예, 맞습니다. 본비드에서도 정확하게 그 1544 다시 4번지를 배후 부지로 예. 매각을 본비드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표시된 게 뭐 1544 다시 2번지다라고 해서 뭐 원래는 2번지인데 4번지로 잘못 표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만약 1544 다시 4번지가 여기를 이제 마리나 항만 배후지로 한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그 통로 진출로가 사실은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성가대라는 그런 건 이제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현재까지도 그게 이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15년 7월에 이제 그 고시를 했습니다. 수정계획을. 그때 할 때 이제 1544-4번지를 1544-2번지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강원도나 속초시에 어떤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게 1544-4번지가 아니고 1544-2번지가 맞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15년도에 그렇게 수정 계획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나 속초시의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은 이제 생략한 채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강원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무역 항만을 네. 해양수산부가 임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강원도나 속초시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그걸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13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예. 온비드를 통해서 배후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 배후부지를 2012년 15년도에 해수부가 수립 변경하면서 그러면은 1544-2번지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1544-4번지를 배후부지로 매입한 민간 투자 사업자는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적법하게 그 법에 나와 있는 건 동의를 무조건 선행권자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입장은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변경된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이고요. 그 다음 예. 질문 두 번째 제가 요청드렸던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2년 11월에 공고를 띄워서 13년 3월에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 전에 속초시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그거를 14년 7월까지 해서 그 문화재 형상 변경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문화재청 이제 고시가
이제 기준 변경 고시가 14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 해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토지 그 매입 대금을. 그래서 최종 그 소유권 이전이 된 게 17년 4월로 이렇게 좀 소유권 이전이 된 거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 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2025년도에 그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폐지가 된 이제 그 경위가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마리나 항만 시설에 대한 그 운영 현황 조사를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초시는 그 운영 현황 자료를 그러니까 24년 4월 달에 도관광정책과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이제 제출을 했고요.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도관광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속초시의 의견을 추가로 이제 제출하라고 2024년 8월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속초시,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빠진 부분, 1544-4번지를 제척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차 마린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25년 7월에 고시가 되면서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지금 그 제척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유권 해석에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제척이 됐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제척이라는 뜻은 아예 폐지를 했다는 폐지. 뜻인가요? 폐지입니다. 폐지라고 예. 명시했나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고시의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금 다른 법을 통해서 마리나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나 완료가 되었던 부분의 사업들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정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척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제외라는 제외라는 거는 예정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외. 그래서 해수부의 해석은 아예 마리나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거나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구역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거지. 맞습니다. 제외라는 네. 표현이. 그런데 마치 네. 이 사업은 폐지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건 유권 제가 해석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제가 저희는 표현을 해석으로부터 분명하게 제외입니다. 제외가 있습니다. 입장을 들었거든요. 네. 이미 시행을 하거나 거기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걸로. 네. 아니 그건 저희 조사 자료에도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외라는 네. 제가 게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구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네.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해당 완료가 됐거나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청초 구역 항만 그 구역은 마리나 사업을 이미 배후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해석이 유권 해석이 잘못 해석이 되면 오히려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유권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네네. 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 청초는 사업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네. 표현을 좀 네. 잘못했습니다.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다음 거 한번 넘어볼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그 1544-5번지 이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속초 마리나 이제 허가 관련해서 그 경위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허가가 나간 게 2012년이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뭐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나 이런 이제 그 관련 법령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속초 해경에서 그 수상 레저 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그 항만 시설이다 보니까 그 수상 레저 활동 등록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저희 항만 시설 전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그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조회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허가가 나갔습니다. 좀 질문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속초시가 이제 마리나 시설을 이제 수용한 사유, 이제 속초발전진단에서 마리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었음에도 네. 그 수용한 사유가 뭐냐,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질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그 마리나 사업 그 수역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마리나 사업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다른 사업자가 마리나를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속초시나 강원도나 해수부가 지금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사업자 시마스터를 고시가 된 사업자를 다 몰라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의 그 마리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그 사업 해당 해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판단. 자, 이제 거의 뭐 5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강원도에서 지금 이러한 시마스터 그 마리나 개발 사업 관련해서 속초시, 강원도가 지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잘 못해서 지금 이제까지 14년이라는 동안 국가가 허가한 사업을 끌어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속초시하고도 지금 왜 지금 현재 이 개발 사업자가 왜 사업을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도 차원에서도 좀 체크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전용 허가 필요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뭐 인허가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사업 계획이 뭐 없다 보니까 그냥 다 그동안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리나 항만 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해양 항만과하고 우리 또 관광축제과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민간 그 개발 사업자하고 속초시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좀 잘 맺어서 그 행정적으로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아쉽긴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속초시의 행정은 무능을 넘어선 의도적인 배임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간 투자자를 대하는 속초시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병선 시장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 행정은 돌연 배신을 선택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지번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속초시는 무예신이라는 기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자인 1544 5번지 속초마리나의 허가 과정에서 속초시는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공적 신뢰를 이용해 민간 투자 사업자의 돈으로 땅을 사게 해놓고 정작 사업의 근거지가 흔들릴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적법한 투자를 고사시켰습니다. 이것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특정 사익을 위해 공적 책무를 져버린 치밀하게 설계된 속초시의 행정배임인 이유입니다. 이병선, 김철수 두 시장 재임 기간 12년은 시마스터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마스터는 속초 미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발을 요청했던 민간 투자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를 거쳐간 지자체장들은 행정적 지원 대신 불공정, 폭고 행정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하게 국가 사업권을 따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지자체장의 독단과 특혜 의혹 속에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발전을 짊어지려 했던 사업자가 도리어 행정의 칼날에 베어 고사 직전에 몰린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제는 국가는 답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사유화되어 민간 투자자를 집어삼키는 이 기형적인 지방행정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전현직 시장들은 다시금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며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위협하고 민간 자본을 짓밟는 행정의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
이제는 법과 원칙이 이 행정복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브레이크 뉴스는 속초시와 C마스터 간의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확보한 문서에는 속초시가 작성한 10억 원의 비밀 각서의 실체와 전현직 시장들의 행정이 불러온 1,000억 원대의 소송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는 이 거대 소송의 시발점이 된 속초시의 불합리한 행정, 그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익입니다.